결국 모든 부상은 다 염증 때문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인을 다들 다른 데서 찾아. 그러니까 잘 안 낫는 거예요. 이제 염증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염증을 줄일 수 있는지, 어떤 음식들이 도움이 되는지 오늘 다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당찬 의지로 달려보고 싶었던 분들 많은데, 문제는 부상. 댓글을 보면 이 부상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명절이지만 이 부상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또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염증 해방이라는 이 책이 좋은 지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질문부터 하나 먼저 드릴게요. 염증은 우리 몸에 나쁘다? Yes? No?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Yes or No. 염증이 생겼다라는 말은 곧 우리 몸 안에 전쟁이 났다라는 말과 같아요. 우리 몸은 끊임없이 침략을 당해요. 뭐로부터? 세균, 바이러스, 기타 등등. 우리 러너들의 경우라면 너무 과한 달리기를 통해서 근육 조직이 손상되는 게 바로 침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 뭔가가 침투했을 때 손상을 완화하려고 생기는 게 바로 염증인 거예요. 이 반응을 면역 반응이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염증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우리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수단이다. 다만 염증이 적절하게 나오고 전쟁을 수행하고 끝나면 사라져야 되는데, 문제는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염증이 남아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런 게 바로 만성 염증이 되기도 하고, 우리 통증을 오랫동안 이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발목이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한 게 이 염증이 너무 오랫동안 남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염증을 적절하게 균형감 있게 관리 유지할 수 있도록 몸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이 면역 균형을 잘 유지하기 위한 제1 조건이 바로 우리 장의 공장을 활발하게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장내에는 미생물들이 있죠. 그 미생물들이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 면역 조절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햄버거, 피자 같은 패스트푸드가 우리 몸에 좋지 않다고 말하는 이유가, 이 음식물들에 들어있는 영양분들이 우리 장내 미생물들에게 좋은 영양분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들의 수가 급격히 줄어든다고 해요. 이런 음식들만 자주 먹었을 때 전투를 해야 되는데 싸울 수 있는 군대가 확연하게 줄어드는 거지. 그래서 결국 이 미생물들을 잘 먹이고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공장을 풀 가동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식습관, 어떤 것들을 먹으면 이 장내 미생물에게 도움이 되는지, 또 그럼으로 인해서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책에서는 말을 하고 있어요. 또 생활 습관도 중요한데, 이 생활 습관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어요. 먼저 장내 미생물들에게 도움이 되는,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 일단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염증을 없애려면 음식을 통해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를 매일 섭취해야 합니다. 섬유소는 대체로 변비에만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염증을 다스리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해요. 수용성 식이섬유소로는 귤이나 유자 같은 감귤과 또 버섯류, 보리 등에 많이 들어있고, 불용성 식이섬유소로는 감자, 고구마, 옥수수, 콩류, 채소류 등에 많이 들어있다고 해요. 또 이 책에서는 맥류가 중요하다고 언급되고 있는데, 장내 미생물들에게 좋은 먹이가 되는 탄수화물류를 바로 맥류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사람이 이 맥류를 섭취하게 되면 장내 미생물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고 그들의 좋은 먹잇감이 돼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반려균들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런 맥류에는 통곡류, 콩류, 견과류, 껍질채 먹는 과일, 채소류, 해조류, 버섯류가 포함됩니다. 또 염증을 없애는 데 효과적인 4가지 음식들도 정리가 돼 있어요. 첫째, 꿀풀과의 식물들, 향이 강한 식물들 있죠. 대표적으로 허브, 로즈마리, 바질, 라벤더, 깻잎. 제 독일인 친구가 해줬던 말인데, 친구들은 감기가 걸려서 병원에 가면 특별한 약을 주지 않는다고 해요.
허브차, 카모마일 이런 차를 많이 마시라고 권유해 준다고 합니다. 감기도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서 생기는 일종의 면역 반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염증을 줄여줄 수 있는 꿀풀과의 식물을 추천해 준다는 거죠. 두 번째, 보라색이 나는 컬러푸드. 오디, 블루베리, 포도, 가지, 비트, 흑미. 세 번째, 오메가3 많이 들어보셨죠? 고등어, 꽁치 등에 많이 들어있는. 네 번째는 황성분이 풍부한 음식. 마늘, 파, 양파 같은 채소류, 배추, 무, 양배추 같은 채소. 부상이나 염증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이런 음식들 좀 더 잘 챙겨 드셔보세요. 자, 이렇게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 잘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한데, 반대로 먹지 않아야 될 음식들도 있겠죠. 특히 당 독소를 줄이는 게 핵심이라는 말이 책에 나와요. 제가 또 이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당류를 적게 먹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콜라, 사이다 같은 이제 당폭탄이 들어가 있는 음료들은 거의 안 마시고 있고요. 과자, 아이스크림 이런 것도 사실 가끔 먹긴 해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먹고 있지는 않습니다. 술이 조금 문제이긴 한데, 술에도 당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술을 먹으니까 다른 거는 좀 최대한 먹지 말자 라고 생각하는 건데, 술도 좀 줄여야죠. 그리고 이 당 독소를 줄이기 위해서 덜 먹어야 될 음식들로 육류, 마가린, 버터, 고지방 식품, 가공식품 등의 섭취를 줄여야 한다고 얘기해요. 특히 육류 끊기 어렵죠. 그런 분들은 가급적 고기를 삶아서 드시라고 합니다. 보쌈, 수육, 샤브샤브처럼. 자,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생활 습관이 중요하겠죠. 첫째, 숙면을 취하기.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는 잠자는 게 너무 아까워서 제 몸을 너무 확대했어. 이게 잠을 덜 자고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잠이 너무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잘 수 있는 한 최대한 잘 자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특히 어딘가 부상이 있을 것 같은 징조가 있을 때, 제가 사실 지난주 주말에 훈련을 이렇게 하고 나서 발목이 매우 아팠어요. 달리기 전 워밍업 때 약간 접질렀는데 달려보니까 괜찮길래 이렇게 스피드 훈련을 끝까지 완료했죠. 그런데 그날 밤부터 발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문제가 됐던 건데 무시하고 달렸던 게 화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로부터 며칠 동안 정말 앞에 말한 음식들 잘 챙겨 먹고, 또 특히 잠을 일어나고 싶은데도 조금 더 잤어요. 조금씩 더 자고. 사실 자면서 우리 몸이 회복되는 게 정말 많다고 하거든요. 그 말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잠을 충분히 잔다. 그래서 아프신 분들, 어딘가 아픈 분들, 잠을 평소보다 좀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잠을 주무신다면 부상 완화에,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2, 3일 잘 쉬고 먹고 나서 금방 또 발이 나서 훈련 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주 움직여라. 사실 1시간 동안 우리는 달리기를 하니까 우리들은 별로 해당 사항이 없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책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1시간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에 50분 앉아 있었으면 10분 정도 움직여주는 것, 이것도 굉장히 필요한 생활 습관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스트레스 키우지 않기. 이건 뭐 너무 중요하고 모든 의사들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또 제일 힘든 거기도 하죠. 그래도 내 건강을 위해서, 특히 부상이 오면 우리는 스트레스가 더 심해지는데, 부상당하신 분들이 저한테 댓글로 정말 많이들 여쭤보세요. 부상 때 어떤 마음으로 극복을 해야 되냐. 그런 분들 저처럼 해보세요. 저는 부상을 당하면 정말 아주 좋은 기회다. 내 몸을 좀 쉬게 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니까 잘 먹고 잘 자고 푹 쉬자. 너무 죄책감 느끼지 말자. 마음이 조급할수록 회복은 더딜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쉬어주고 스트레스를 덜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정말 부상을 최대한 빠르게 완화시켜주는 과정이라고 저는 경험상 느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진짜 중요한데 잘 안 되는 거, 바로 물 마시기. 우리 몸에 쌓인 독소는 이 물을 통해서 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옆에는 늘 이렇게 물이 넉넉한 크기의 컵 안에
물이 항상 놓여져 있어요. 이렇게 해야 수시로 마실 수 있습니다. 염증 완화를 위해서 물 자주 잘 챙겨 드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부상 관리.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은 어떤 걸 먹고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부상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얼른 나으시길, 새해에는 그래서 건강히 달리시길 기원하고요. 자, 한 가지 공지 드리겠습니다. 이제 1월이 며칠 남지 않았죠? 그리고 우리가 1월부터 1km의 힘 함께 하기로 했잖아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이 영상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미 많은 분들이 벌써 12월에 달리기 한 결과를 갖고 키로당 100원을 곱해서 만원, 2만원, 3만원씩 보내주고 계십니다. 저희는 그걸 잘 모았다가 연말에 좋은 곳에 기부를 하기로 했고요. 12월 1월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곧 커뮤니티에 정리를 잘 해서 유튜브 커뮤니티에 공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렇게 매달 보내는 게 좀 번거롭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도 방식을 바꿔볼게요. 매월 달릴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나는 200km를 꼭 달리겠다. 저는 250km로 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곱하기 만원, 곱하기 1,000원 하기로 해서 한 달에 25만 원을 자동이체 하는 걸로 1년간 자동이체 하겠다. 그래서 그 의지를 나 스스로 약속을 하고 그걸 맞추려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 매월 계좌 이체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키로당 100원, 나는 100km 만원, 200km 2만원 이렇게 해서 자동이체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관련해서는 이 영상 설명란에 더보기 하단란에 정리해뒀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늘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더 좋은 세상 만들기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해피러너 올레였습니다.